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큐레이터의 원고가 이 원고고요.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문 번역도 맨날 며칠 고민한 거예요. 번역자하고 저하고. 이거 딱, 마지막에 이게 딱 나왔는데 너무 막 황홀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시점을. 시대의 한복판을 꿰뚫어 본다고 풀어서 제목을 영문을 번역하자니 너무 누수하고 시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감이 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영어에 그게 없을까요? 그랬더니 번역자가 정말 처음에는 고민하고 이렇게도 가져오고 저렇게도 가져오고 모르는 걸 많이 붙여가지고 자꾸 그러다가 이제 이분도 이제 그래서 둘이 대화를 좀 전화로 계속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영어에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근데 마지막에 찾은 게 이거였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이거 밑에 어차피 여기에 깔리니까. 그래서 그 큐레이터가 참 목숨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 같은 건데, 저는 그 텍스트 자체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은유적으로 쓰지만 전시 제목을 지을 때는 명확하기를 바라요. 그 명확함 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있게 이런 거예요. 한 번도 이거를 막 해석 못하게 접은 적이 없어요. 경기 일본국도 단순하고 쉽지 않아요. 언니가 돌아왔다. 경기도의 힘. 경기 아카이브 지금. 시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제목인데 사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 잡을 때 되게 그런 신경을 써요. 일본국도 이러면은 일본국도, 이번국도, 삼번국도 다 있죠. 근데 알고나 한번 뎁스 한번 이렇게 껍질 벗겨보면 이게 엄청난 인문학이에요. 일본국도. 아시아의 모든 일본국도는 식민지 지배하에서 약탈의 도로로 처음 뚫리기 시작한 게 일본국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알기 시작하는 순간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1930년대부터 뚫은 거예요. 일본국도 이놈들이. 뚫으면서 군산 빼가고 목포 빼가고 그래서 목포에서 의주까지 쫙 해서 이거를 옛날 실크로드 길을 딱 넓혀가지고 국도를 뚫어서 약탈해 가는 거죠. 경기를 붙였으니까 경기도 구간만. 근데 일본국도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이렇게 아는 순간 사실 전시 제목은 단순한 건데 제 밑바탕에는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거고요. 네.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포롤로 공간이에요. 전시 공간을 만들 때도 신경을 많이 써요. 임근현 선생님하고 좋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매번은 아닌데 이 전시도 그랬어. 네. 이 전시 전체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그 전시를 이렇게 뭐 몇천만 원짜리 만드신 분은 많으시네요 이렇지만 이 전시 공간이 작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시장 지킴이, 인건비, 공사비, 도록비 다예요 이게. 공간 만들 때 돈이 또 안 나오는 거. 하필이면 또 왜 이러니. 임근현 선생님하고 저하고 할 때 그 일본국도 전시할 때였죠. 돈이 몇 푼이 공사할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근현 선생님 전시가 딱 끝나고 그 공간을 내 방식대로 재활용하자. 그래서 그 앞에 김보라 선생님 전시 재활용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벽 하나 세우는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임근현 선생님 만든 공간을 최대한 이게 이 전시 보러 온 사람이 깜빡 속게 공간을 막 만들자 해가지고 진짜 조금만 고쳐가지고 전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이게 이제 김윤서 선생이라고 지금 백남준 아트센터 큐레이터로 지금 가 있는데 후배가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이거를 만지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작은 그 파티션부터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 이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아카이브를 넣어야 돼 쇼케이스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벽까지 손들려면은 거의 뭐 한 8, 9천이 나가야 돼요. 그럼 전시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간을 이 앞전에 있던 큐레이터 몰랐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더니 이러더니
제 공간 그대로네요. 돈이 없어서 윤서야 재활용했어. 근데 깜빡 속았어요. 뭐는 왜냐하면 이제 이건 바닥에 놓는 거였지만 파티션을 여러 개를 기립형을 해서 공간을 막 쪼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간을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 공간에 지금 아까 말씀한 이게 이제 그 연대기예요. 각 몇 년도 그 가까이 보는 그림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경기도거든요. 경기도 지도에 이게 소집단들이 23개가 밑으로 쫙 나래비를 쓰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링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정리를 한 거고, 요게 그물코 전시 길잡이였어요. 그래서 딱 들고 들어가면 돼요. 요거 읽고 이쪽에 이게 이제 현실동인 선언문이에요. 요 오른쪽에 있거든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게 있고 마주 보면 이제 연대기가 있고, 그리고 다 못 읽겠으면 여기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래서 선언문을 이게 현실과 바른 멤버들이 스터디했는데, 스터디했을 때 막 메모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지만 읽고 고민하고 전시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생각의 방 같은 거였어요. 이거예요. 이게 제가 A3 워드로 디자인을 해본 거예요. 제가 워드를 이렇게 A3를 켜놓고 지도를 올려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디자이너한테 넘겨서 디자이너가 이걸 토대로 해서 디자인을 잡게. 그래서 전체적인 일러두기를 정리하고 각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이제 제가 짜본 거예요. 이렇게 소집단들이 있고, 그들이 활동이 있고. 근데 여기에 제가 할 수 없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지역을 링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어서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아지죠. 이제 한 85년 같은 경우는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중요한 것만 추스려도 이때 이제 막 핵심적인 활동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정리가 된 거죠. 78년, 79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집단들이 있으면, 어느 지역하고 이 소집단이 있고, 그 소집단들이 있고, 나중에 붙인 건 이거예요. 현대사. 중요한 현대사에 이 미술운동과 연계될 만한 현대사 키워드를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현대사와 소집단과 또 소집단 활동과 각각의 소집단이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85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술동이 들어온 서울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실천도, 서울, 수원, 서울, 부천, 인천, 서울, 가평. 이게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을 때 85년 같은 경우 보면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선출이 돼요. 이게 왜 85년이 중요한지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소련이 해체가 돼요. 고르바초프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페레스트로이카 막 이런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을 하거든요.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그래서 89년 베를린 장벽이 90년에 완전히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게 해체가 되고 러시아로 돌아가 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르바초프 등장. 서울 미문화부 점거 사건, 민주화 요구 공동 발표문 채택, 김영삼, 김대중. 근데 87년에 양김 분열, 노태우 당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더 격렬해지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연대기를 정리하는 작업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전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품을 벽에다 걸어서 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초기적인 원뎁 쓴 거예요. 큐레이션에서. 그 다음 단계, 그 충의를 만들어서 그것을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눈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저는 좀 유별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장시간 큐레이터, 현장 실무를 하고 있는 큐레이터라서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한 미술관에서 큐레이터가 팀장, 관장만 안 가도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어. 경험이 있는 큐레이터들이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한 40대 되면 팀장을 하고 실무에 손을 떼버려요. 그러면 전시가 깊어진 전시를 보기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한 60에도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뭐 이런 전시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나이에 전시를 만들면 작은 전시라도 이게 이제 그 소집단 약사예요. 실제 전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 그 도쿄페스타 여기 성북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발굴해내는 1차적인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정리하고 전시장 안에서 배치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부수적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진들도 이때 다 발굴한 거예요. 이거 미술동인 두렁을 같이 찍은 사진이 지금까지 단 한 컷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때 처음 나왔어요. 예. 미술동인 두렁 멤버들이 같은 자리에 92년경에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예. 이 약사를 이렇게 선언문 약사를 정리해서 각 공간에 각 소집단의 공간에 붙였어요. 자, 근데 여기에 그 약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하면서 제가 추가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건 뭐냐면 공간의 위치고요. 공간의 위치. 그러니까 82년에 결성을 했어요. 86년에 결성을 한 거예요. 결성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링크예요. 소집단의 계보 같은 거예요. 미술동인 두렁의 산미술이 점점점 세 개점이 있어요. 산 그라피스의 영향을 줘요. 이 영향이 영향. 직접적으로 산 그라피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우리 그림을 창립을 해요. 그리고 점점점 이 그룹의 영향을 받아서 member들이 많이 참여한 기획전이 탄생해요. 기획전 형태의 그룹이. 그게 우리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그림이지만 우리 그림이 다 이 계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았는 거예요. 미술 두렁이 제일 많아요. 뭐 현실동인의 그 선언문이 점이 6개예요. 먼 영향을 준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이라보단 먼 영향을 줬어요. 두렁에서 신명이 분화해요. 두렁에서 솜씨 공방이 분화해요. 두렁에서 흑성 공방이 분화해요. 두렁은 계속 분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미술배 객꽃, 여기 이제 정정엽 작가가 인천으로 넘어가서 미술배 객꽃을 만들어요. 거기에 참여를 해요. 두렁이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건 다 두렁이 직접적 분화 과정이고 간접적으로 이제 멤버들이 가서 이거를 그 두렁을 이거는 이제 반개 조직이라고 그래요. 직개 조직이 있고 반개 조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현장적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직접 조직 멤버들이 현장에 가면 거기서 조직을 만들면 반개 조직이라고 했어요. 이 반개 조직이 객꽃, 우리 그림 여기 연결돼 있었죠? 우리 그림 두렁 여기 있잖아요. 우리 그림, 활화산, 노동미술진흥단, 가는패, 셋두기, 나눔, 수원의 나눔, 작가공방, 미술패, 동지, 노동미술위원회 이런 것들과 계속 파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그물코 전시 길잡이 책에도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요게 아까 그 두렁의 그룹. 그래서 그룹들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히 그룹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을 텐데 이거 안 보이니까. 근데 몇 개의 그룹은 이미 알려진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었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그런 사진들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서 이걸 찾아내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고 여기 뒤에 있는 게 이제 두렁의 그런 정신이 볼 수 있는 밑그림이 초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불교에서 불화를 그릴 때 선을 선묘하는 걸 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봉준 선배가 이제 그 봉원사, 서울 봉원사의 만봉스님, 그러니까 단청장이었어요. 인간문화재. 이분한테서 77년도에 79년까지 불화를 배우셨거든. 그래서 두렁이 이런 그 민화, 불화를 변형해서 개화, 걸개 그림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을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1992년경으로 이게 뭐 이 정정엽 작가. 흑성공방을 했던 이춘호, 그림책 작가였던 이혁배, 지금은 이제 만화, 학습 만화 많이 이은홍 선배, 미술평론가 라원식, 김봉준, 이거 이제 농민 만화, 지금 그 상명대 만화과 교수인 장진영, 그다음에 이거 김명심 작가, 그리고 이은홍 선배의 부인,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창립전 때의 경인미술관 사진이에요. 이 보면 조선순화 민중해운탱이라는 걸개 그림, 이게 그 형식 거는 거는 괴불탱을 형식을 땄고 그림 내용은 그 감로도라고 하는 그 형식을 딴 거예요. 상단, 하단, 중단. 그러니까 하단, 중단, 상단. 그래서 지옥에서
이상향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여기 보면 동학도들부터 여기 뒤에 이제 불에 타고 있는 지옥이에요. 거기에 이제 4.19, 5.18 거쳐서 저 위로 올라가는 흑백 사진이 남아 있어요. 이거 보면은 풍물패가 있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는 동학의 주문이에요.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수은 최재우가 그 만든 21자 주문이 37조 주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면 또 있어요. 훔치.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우리 그 민족 종교들 있잖아요. 뭐 원불교, 증산교, 이제 천도교, 동학, 시호, 인해시호. 이건 이제 수은의 검결, 춤출 때 부르는 시예요. 이 노래 때문에 이제 잡혀가서 죽었죠, 수은 선생이. 그래서 동학 7신장도를 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다 복원해냈어요. 이런 게 이제 귀매라고 하는 거예요. 굿에서 쓰는. 네. 그리고 요게 이 그림이에요. 요게 동학농민 7신장도. 이게 칠성도를 변용해서 전봉준과 이렇게 해서 보구간민, 뭐 통일, 뭐 이런 거 써놨죠. 척의양이. 동학 90주년 때, 동학농민혁명 90주년 때 이들이 창립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의 자료들을 발견해내는 거는 이제 연구 자료가 굉장히 희열이 있죠. 재미있고 감사하죠. 이런 선배들이 있어서. 그래서 복원한 겁니다. 이게 아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원본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 인물이 보이죠? 그죠? 여기? 예. 그래서 요걸 다시 복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선배님이 이걸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게 이 형식은 그대로 따르되 지금 시대에 맞게 내가 다시 그릴게. 그래서 이게 8m 높이에 우리 미술관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형식은 동일해요. 하는데 동학에서부터 오지만 그 우리가 촛불혁명도 거쳤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분단 문제라든지 또 생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 있기 때문에 인류세, 생태적 문제에 대한 화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대동세상으로 가는, 똑같죠? 대동세상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매들을 다 찾았고 요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요 작업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영향을 받았던 이분이 김봉준 선배가 영향을 받은 이 작품들도 찾아내고 뭐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길되어 나아가라는 또 해방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작품인데 이것도 사라지고 없어서 이것도 이렇게 복원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걸개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85년까지 그려진 걸개 그림은 집회 시위 현장에 걸린 게 아니에요. 걸개 그림은 87년 육시방정을 거치면서 집회 시위 현장에 시위를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터뜨리기 위한 프로파간다의 미학으로 썼어요. 근데 그 전에 걸개 그림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분히 미학적인 작업이었죠. 걸개 그림.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김봉준 선배나 그 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철학 사상 중에 하나가 민중신학이 있어요. 십자가죠. 가운데 벼 있죠. 이분은 기독교 농민회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김봉주 선배님은. 홍성담은 안병보, 민중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안병보 목사가 있고 서남동 목사가 있어요. 이들의 민중신학의 민중의 개념을 전용해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작업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원을 요청을 했었고, 칠신장도를 전에는 전봉준이 주인공이었지만 지금은 해월 최시영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럼 복원 작업이 있었습니다. 미술동인 두렁의 전시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전시를 했던 경희미술관의 공간은 작았지만 이들을 오마주하는 작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또 방대한 자료가 이때 이제 이 미술동인 두렁이라고 하는 소집단은 한 번도 역사화된 적이 없어요. 민중미술 15년째도 보이콧하느라고 전시에 참여도 못했어요. 1994년에. 그래서 이 전시에 그러니까 경인 경수 지역의 소집단 미술운동에 다 거의 대부분 링크했던 소집단이고 또 제대로 정리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메인 공간에 배치를 하고 그 개막식을 할 때는 이걸 다 밀어놓고 여기서 구술했어요. 그들이 구술했듯이.
그리고 요런 초기 두렁의 판화 작업도 잊혀지고 거의 발굴이 안 됐었는데 요번에 아주 대거 발굴이 돼서 초기 두렁의 판화 작업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작품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서 예술 활동가로서, 혁명적 예술가로서 현장과 미술을 통해서 만나서 그들에게 의식을 일깨우거나 또 민주화를 향해 가는 중요한 그 활동가, 이게 혁명가들인, 굳이 표현하자면 혁명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작업은 작품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활동 자료들이 그래서 방대해요. 예. 뭐 책을 만들기도 하고 옷을 찍어내서 뭐 만들기도 하고 이마에 거는 거, 뭐 엽서 제작한 거, 그다음에 주로 홍익대학교 탈패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탈 제작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수업했던 거, 시민 판화했던 작업들, 이런 그 기초 초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걸었던 이 시오인에서 부자르시 시오로다, 이게 때가 됐다 이런 거예요. 이 한바탕 개벽을 일으킬 때가 됐다라고 하는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장면성인데 해놓고 많이 좋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길놀이를 또 했어요. 김원호 선배가 이게 안 보이네. 이분이 김원호 선배인가? 어쨌든 전시장 개막식 날 1층에서부터 길놀이를 했어요. 수도약국에서 길놀이 했듯이 길놀이 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보통 이제 고충문이라고 하늘에 고사를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읽는 그 충문이 있어요. 요즘에는 제사 지내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세차 뭐 모월 모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맨 마지막에 상향해서 이렇게 해서 불에 나중에 소지하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들의 그 고충문이 당시 시대정신이라는 묵후지에 고충문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전시 리뷰로 쓴 박건이라는 선배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노래로 낭송? 그렇게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고요. 이분이 김원호 선배님인데 이분이 1983년에 두렁의 창립 여행전 할 때 그 문화아수라판 연출을 했던 선배인데 이분이 풍물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84년에. 그래서 풍물을 딱 잡은 거죠. 그래서 후배들하고 같이 어쨌든 그 4개의 씬으로 이게 이어지는데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임 선생님 개막식 때 오셨었죠? 네, 다 보셨었죠? 네. 근데 이 선배가 거의 그 꽹과리 쇠잡이로서 한 30, 40년 가까이 치는 분이라서 저도 이렇게 그냥 그 꽹과리가 아니었어요. 이날 막 신명이 마지막에 막 돌아가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선배님들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이게 그거예요. 경찰서에 잡혀간 20대 힘전 자료들이에요. 막 다 쌓아놨죠. 경찰서에다가. 그리고 이게 대책위원회예요. 지금 이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선배님들이고 이게 다 요 작업이에요. 요거. 전부 다 가져간 건 아니고 문제가 될 만한 작업들을 다 가져간 거죠. 작품 전체로 탈취해 간 게 아니라 뭐냐면 대우자동차와 관련된 대우어페럴이라고 하는 노동자와 관련된 작업을 미술동인 두렁에서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만 탈취 간 거예요, 경찰이. 요게. 그래서 요거를 다 잊혀진 줄 알았죠. 요런 사진들도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발굴해냈어요. 이 사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진을 발굴했고, 요거는 이제 그 류연복이라는 판화가의 작업실에 그분이 민미협 사무국장을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시를, 그러니까 20대 힘전 기획전의 기획위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임을 지고 경찰서에 가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작업실에 넣어놓고 빠르게 시대가 돌아가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30몇 년을. 근데 너무 잘 보존돼 있었던 게 이걸 비닐을 다 씌워가지고 그냥 했으면 다 훼손이 됐을 텐데 이게 비닐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보존을 해놔가지고 잘 보존된 상태로 발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아까 여성주의 10월 모임 첫 번째 전시, 이게 다 소묘로만 했어요. 소묘 전시였어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거의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 연필로만 그런데 이게 한 5m짜리, 여기서 이거 5m. 이건 김인순 선생 작업이었고.
이때 4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 작가가 되자 하고 선언하고 나왔던 작업들이었고, 연필로만 그림을 그렸던 작업들이었어요. 여기 이제 미술패 둥지라고 하는 여성 미술패를 만들어서 걸개, 작은 걸개, 이런 작은 걸개 그림도 그때 많이 그려졌어요.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복원한 것 중에 좀 그 재창작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 그 복원해야 될 작업이 나온 게 이제 요거였는데, 요게 아까 그 두렁의 걸개 그림은 미학적인 걸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불화를 변용해서 거기에 새로운 메시지, 현대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작업이었죠. 물론 민화 형식이라든지 불화 형식을 넣었지만, 근데 이제 88년이 되면, 87년, 88년이 되면 전형성이라는 게 나와요. 프로파간다로서 걸개 그림의 전형성 같은 게 나와요. 하나가 87년에 나온 한여리를 살려내라라는 그림이 있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근데 이 가는페라는 소집단이 그린 노동자인데, 이게 이제 그 일종의 러시아 구성주의, 또 케테콜비치의 판화, 여러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그냥 뚜렷하게 뭔가를 제시하는 선명성인 거죠. 아까 그런 거 되게 미학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명쾌해요. 그죠? 근데 이게 1988년에 11월 13일이 이제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날인데, 1970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산하는 전국 노동자 첫 대회를 연세대학교에서 했어요. 그걸 위해서 그려진 거,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연세대 운동장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미지는 이게 거의 유일한 거예요. 복원하려면 아주 깨끗한 원본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스캔을 받아가지고 전시장에 이제 밤에 복원 작업을 했는데, 빔 프로젝트로 이거를 이제 미술관 벽에 쏘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천을 큰 걸 걸었죠. 청계천에서 그 천을 제작을 해다가 붙여놓고 빔 프로젝트로 쏘고, 그 상태에서 다 뜨는 거예요, 이거를. 네. 선을 떠가지고 아침에 칼라링을 잡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시장에 그대로 복원해서 이렇게 걸었어요. 왜 복원하고 싶었냐면, 이것은 아까 그 김봉준 선배처럼 그 시대의 여법이 있고 이 시대의 여법이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전형성의 그 미학을 그대로 좀 미술관에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그래서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이제 그 제작 과정을 공개를 했었고, 이걸 보고 가는페 옛날 선배님들이, 이건 가는페 원년 멤버가 그린 게 아니라 박영균 선배라고 가는페 후배 세대가 그렸는데, 이때 오셨죠.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 칼라링 할 때 같이 좀 이제 좀 추가해서 작업을 좀 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형식은 두렁이 창조한 형식을 가져온 거예요. 하단은 억압적 현실이고, 이게 현실이라면 이상인 거죠. 이런 구도는 전형성으로 갔어도 계승이 된 거예요. 전시장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제 파티션, 기립형 파티션들을 곳곳에 배치를 하는 작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포스터를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원본인데, 원본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스터로서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전시장이 하나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파티션에 이게 이 우리 그림 멤버들이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 멤버들이 기획한 전시가 우리들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실제 포스터인 것처럼 뭐 비춰진다든지, 그 다음에 전시장 안에 또 갤러리처럼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요게 이제 하나가 전체가 소집단이 또 되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료와 작품을 볼 수 있게. 이건 안드로메다 미술연구소 소집단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포스터도 바로 이렇게 마치 그들의 전시인 것처럼 뭐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탁구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을 실험을 했는데 이미 없어지고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재연하는 작업으로 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경기 천년 도쿄페스타는 3층에다가 만들었고 방 하나를 이렇게 자료를 앉아서 그냥 쉬면서 읽어볼 수 있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료를 앉아서 전시 끝 공간인데 끝에 가면 앉아서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전시를 다시 또 돌아가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예요. 11개 소집단을 영상 인터뷰를 또 작업을 했어요. 이때 녹취를 안 해놓으면은 영상으로 일단 기록하는 것 자체가 녹취까지 다 되는 거니까 그걸 해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작업이 이 녹취록을 지금 교정 교열 보고 있는 작업이에요. 너무 방대해요, 지금. 이걸 녹취는 일단 다 풀었는데 교정 보고 팩트 체크하는 작업이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장이 안 되면 그냥 이게 뭐 아니니까. 임술련 멤버들의 이제 초기 작업들, 이것도 실천이라는 그룹에, 요게 이제 이 멤버들에게서 새로운 만화에 대한 실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웹툰 이런 게 아니라 시대 정신을 담은 이렇게 만화. 이때는 뭐 까치 뭐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만화 형식을 미술과 결합하는 시도를 했던 그룹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복원한 작업이 걸려 있고, 걸개 그림의 밑작업이 됐던 이제 작업들이 서미공이라고 서울미술 공동체 멤버들이 이런 벽화라든지 이런 걸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 그림 멤버들의 작업들이고, 네. 이런 게 이제 귀한 걸개 그림을 찾아낸 거죠. 포인트, 이게 수원에 이제 처음 79년에 창립전을 했던 포인트라는 그룹. 이들이 시점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이제 생태 미학을 시도한 그룹이 박감미술회라는 그룹인데, 초기에는 겨울 대성리 31인전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전시를 만든, 그룹은 다무그룹인데, 그 다무그룹은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무그룹을 또 발견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재밌는 거는 이때 이제 이런 새로운 전시들이 만들어지면 주로 미술 잡지가 아니라 썬데이 서울 뭐 이런 B급 잡지에 많이 실렸어요. 그리고 아카이브 북을 만들었죠. 그물코 전시 길잡이 그냥 내용을 보면 넘기면, 여기 아까 그 동학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어, 그리고 이 전시 이후에 새로운 우리 미학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좀 표지에다가 좀 제 큐레이터의 생각을 담아보고 싶어서 디자이너한테 그냥 이 그림을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넣고 싶다고. 이게 이제 각각의 소집단들의 위치예요. 아까 그 공간의 위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 D3, D4 그러면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A1은 여기, A1은 뭐다, 흑선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각각의 전시 공간에서의 위치, 소집단이 어떤 소집단인지 설명하는 거죠. 각각의 위치에 있는 소집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쭉 설명이 들어가고, 연대기를 앞에서만 봤지만 들고 들어가서 다시 연대기도 보면서 볼 수 있게 넣어놨을 거고요. 아카이브 북은 각 이제 소장 그 자별로 아카이브 섹션을 정리를 했어요. 그 앞서서 이제 미술연대기와 활동사 같이 넣고, 이런 아카이브 자료들이, 이 아카이브 자료의 제1원칙, 제2원칙, 제3원칙은 딱 이거예요. 돋보기만 딱 되면 텍스트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그 레퍼런스가 가능해야 된다. 아카이브 북은. 그러니까 너무 작게 실어서 읽히지도 않는 아카이브 북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제1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록을 만들었고, 이 도록에 그 현실동인 제1선언문, 아까 얘기한 선언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선언문을 이제 완전히 공개하는, 그래서 이 첫 페이지쯤 지나면 도록에 아예 이 현실동인 선언문 그 소책자 전체를 다 넣어놨어요. 여기에 이건 오경환 작업인 것 같은데, 전시장 촬영하고, 그러니까 전시를 못 본 사람은 도록 안에서도
지금 설명한 대로 공간을 볼 수 있게 하고 맨 뒤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에 전시 그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 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이걸 연구를 해왔지만 제가 이 모든 소집단들의 글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건 욕망도 아니고 거의 뭐 이상한 거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약사나 이런 걸 다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민중미술 연대기라는 그 이제 민중미술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기 때문에 연대기라는 형태로 미술세계라는 잡지에 2017년부터 제가 계속 연재를 했어요. 민중미술 통사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건 소집단 미술운동사로 쓴 건 아니에요. 이게 연대기 방식으로 그 시대를 제가 정리한 텍스트가 있었고, 그래서 각 소집단별로 제가 연구자 한 명을 전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시 아카이브 부가고 도록에, 그래서 이게 보면 전체 운동사에 대한 문맥은 제가 잡지만 우리 그림은 뭐 조두어 선생, 겨울대성리는 오랫동안 이걸 연구한 김경서 선생,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는 김성호 선생, 뭐 안드로메다 미술운동 연대기는 연대기도 정리를 한 거는 신인영 씨하고 수원 시립미술관에서 그 전시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대기를 네가 정리해라. 그 다음에 여성미술의 지형도는 김영주, 그 다음에 인천미술 섹션을 따로 잡았어요. 맨 마지막 공간이 인천미술, 인천 쪽 소집단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쪽의 연구자들을 찾아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록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카이브북에도 각 소집단별로 이제 연구 논문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카이브북, 도록 요거 하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연구를 하려는 분들한테는 이제 길잡이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냥 방대하게 논문이 있고 맨 뒤에 이제 그 개막식 했을 때 그리고 여기 두렁의 고충문 원문과 우리 저 임근현 선생님 어디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지점까지 두렁의 멤버들이 다시 모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제가 그 녹취록 작업, 후속 작업이 아직 안 끝나서 예산도 없지만 그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